안녕하세요. 대여배 이진욱입니다. 자, 원전 7월의 급등 시나 다시 한 번 더 재현 가능할까요? 어제는 체코 원전 최종 계약 확신이라는 뉴스 소식의 상승, 오늘은 이 체코 원전 계약이 결렬될 수 있다는 뉴스의 하락. 우리를 참으로 헷갈리게 만드는데요. 이 체코 원전 최종 계약까지 괜찮을까? 이런 부분에 대해서 오늘 좀 하나하나 파헤쳐보는 시간 가져보도록 하겠고, 이제 차트로 들어가서도 우리가 알고 있어야 되는 재료와 리스크적인 부분들이 무엇이 있는지까지 전반적으로 오늘 영상에서 알려드릴 수 있도록 해보겠습니다. 차트 먼저 보도록 하겠습니다. 7월에 초고가를 찍었었던 이유가 뭐였습니까? 체코 원전 우선 협상자 대상자 발표 다음 날이었습니다. 자, 그동안에 우리 기술 주가를 끌어올려 줬었던 이 재료의 원인 자체가 이 체코 원전 수주에 대한 기대감이었기 때문에 이미 주가는 한 차례 이미 여러 차례 반영을 했었고, 막상 발표 당일날에는 뭐다? 이 재료 소멸에 대한 인식이 시장에서 굉장히 강했다. 그리고 나서 한 달 내도록 조정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그 하락의 조정을 마치고 이제 드디어 돌아가는 순간들이 나오고 있다는 겁니다. 그럼 다시 한 번 더 주가가 되돌아 나가는 이 시점에서 이 발목을 잡고 있는 이 오늘의 하락의 원인이 되고 있는 문제들에 대해서 함께 좀 얘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원전 수주와 관련된 여러 가지 우려 목소리가 현재 좀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 중에 하나가 바로 이 체코 당국이 이 미국과 프랑스의 이의 신청을 좀 받아줘서 조사가 착수됐다라는 뉴스가 또 하나가 될 것 같은데, 아무래도 이 이의 신청을 받고 나서 조사를 하다 보면 뭐 만약에 뭐 문제가 있었다, 진짜 정말로 얘네들이 판단을 했을 때, 그러면 이거는 수주 결과에 대한 부분이 좀 안 좋게도 나올 수 있는 거고, 또는 뭔가 수주를 하긴 하는데 금액적으로 뭐 얘네들한테 조금 떼어줄 수도 있는 거고, 뭐 이런 상황들이 분명히 발생을 할 수 있기 때문에 결국에는 이러한 리스크와 우려감이 현재 증시에는 좀 안 좋게 작용을 하면서 하락을 부추기고 있는 요인 중에 하나가 되고 있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럼 도대체 뭐가 문제길래 얘네들은 이렇게 못 잡아먹어서 우리나라를 괴롭히는 걸까를 살펴보면, 일단 얘네들이 현재 주장을 하는 것은 미국 같은 경우에는 결국 이 웨스팅하우스의 지적재산권이죠. 이 기술을 우리나라가 동의 없이 쓰고 있다라고 하는 게 얘네들의 주요 쟁점 중에 하나입니다. 근데 이 문제는 이미 2022년에 한수원 상대로 소송을 냈었는데 1심에서 각하 판결을 받은 기록이 있죠. 그리고 우리나라 이 대기업이 조사한 바에 따르면 우리나라 측 역시도 이 체코 수출을 한 원전은 100% 우리나라 국산 기술이다라고 주장을 하고 있는 상황이라서 전혀 우리는 두려울 게 없다, 이렇게 좀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건 제 생각인데, 결국에는 얘네들이 우리나라가 이렇게 수주를 항상 따오면 이게 항상 소송 걸고 뭐 딴지를 걸어가지고 이런 돈을 좀 빼먹는다던가 이런 떡국물이 떨어질 때까지 좀 난리를 치는, 과거에서부터 이랬단 말이에요. 그래서 지금도 똑같은 결과가 이어져 오고 있다라는 겁니다. 이 프랑스 역시 우리나라가 입찰 조건을 지키지 않았다라는 이유로 이 계약 취소까지 현재 요청을 하고 있는 상황인데요. 아무래도 여러 가지 문제 중에 하나가 이 가격적인 측면이 좀 우려가 많이 되고 있습니다. 우리나라가 이번에 수주를 받을 수 있었던 결정적인 계기 중에 하나가 아무래도 이 프랑스가 제시한 원전 단가보다 반값이나 낮은 가격이 좀 문제가 되고 있다라는 건데, 이게 이 단가 자체가 중국보다 낮은 단가를 써내다 보니까 이 프랑스 측에서는 이거는 말이 안 된다, 이거는 분명 한국 정부가 보조금을 주던가 뭐 지원이 있었다라고 현재 주장을 하고 있는 거고, 이게 또 하다 보면 분명히 예산이 초과될 건데 얘네들이 지금 적자 사업을 하는 거다라는 어떤 뉘앙스를 풍기면서 딴지를 계속해서 걸고 있습니다. 근데 이 부분도 우리가 직접 IR 담당자 한수원 측과 연결을 해서 이 체코 원전의 낮은 저가 입찰에 대해서 적자냐 이런 부분에 대해서도 여쭤봤었는데요. 담당자는 이렇게 얘기했었죠. 말이 안 된다. 어떻게 손해를 보면서 사업을 하냐라고 하면서 얘네들의 의견에 대해서 부정적인 입장을 보여줬습니다. 그리고 오늘 또 나온 뉴스가 바로 이거죠. 이 미국과 체코 원전에 대해서 문제 없다던 정부가 돌연 이 웨스팅하우스의 설비를 쓰는 방안을 검토 중이다라는 뉴스가 또 한 차례 나오게 되면서 현재 또 주가의 하락을 부추기는 원인 중에 하나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은데,
이게 일단은 이게 정부의 입장은 아닙니다, 여러분들. 요게 이제 나온 내용을 제가 자세하게 좀 살펴보니까 이 더불어민주당의 한 의원이 낸 의견이 기사화되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은데, 일단 정부의 입장은 정해진 바 없다라고 좀 일축을 하는 모습을 보여줬습니다. 자, 과거에 2009년 우리나라가 바라카 원전 수주 때도 그때도 이 웨스팅하우스가 지금처럼 지재권을 주장을 하면서 딴지를 계속 걸었었어요. 그래서 결국 우리나라가 어떤 선택을 했냐면 이 웨스팅하우스의 기자재 부품을 구매하는 조건으로 이 웨스팅하우스의 딴지를 철회를 받았던 이력이 있습니다. 그때 바라카 원전이 한 186억 달러의 규모였는데 이때 웨스팅하우스의 부품을 사는 금액 자체가 20억 달러가 넘어가게 되면서 이 전체 수주의 10% 이상을 얘네들에게 어떤 주는 이런 결국에는 사항들이 발생을 했었죠. 자, 결국에는 저는 이게 돈이 목적이다 얘네들이 이렇게 보여지는데, 참 우리나라도 문제인 게 이게 한번 이렇게 해주니까 이런 원조수를 갖고 올 때마다 계속 딴지 걸고 소송 걸고 하면서 자기네들도 좀 달라, 저는 이렇게 보이거든요. 그래서 여러분들의 생각은 어떤지 좀 궁금한데요. 저는 이번에도 똑같이 또 해주면 다음에 또 수주를 갖고 와도 이런 문제가 반복될 것이라고 보여집니다. 자, 그래서 오늘 내용을 정리하게 되면 이 체코 원전이 한국이 독점인 상황에서 미국과 프랑스의 방해로 여러 리스크와 우려감이 반영되면서 현재 하락이 나오고 있는 것이고, 하지만 우리 미국의 방해에도 이걸 물을 확률은 저는 좀 적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일단 그런 이유 중에 하나가 결국 2022년에 시작된 이 원전 수주 자체가 현재 2년 4개월의 긴 기간을 거쳐서 겨우 우리나라로 선정된 거기 때문에 이 현재 체코의 입장에서는 빨리 원전을 건설을 해서 여러 가지 에너지 문제를 극복하고자 하는 입장이라기 때문에 이걸 다시 업고 2년 4개월이라는 긴 기간을 다시 한 번 더 시작을 한다? 이럴 확률은 굉장히 적다라는 거겠고, 무엇보다 우리나라의 기술력과 가격적인 측면도 굉장히 경쟁력이 있는 부분이라서 체코는 이거를 버릴 수가 없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오늘 나온 이러한 미국 설비 계약에 대한 소식은 민주당의 한 의견에 불과하며 정부의 입장은 아니다라는 겁니다. 하지만 과거처럼 또의 미국에게 일부 수주를 주는 조건이 나온다고 하면 이건 확실히 주가에 안 좋게 반응을 할 수 있다는 점도 같이 알고 계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차트로 다시 돌아와서 포인트 좀 잡아보도록 할게요. 우리 기술 같은 경우에는 사실 여전히 이 추세가 진행 중이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이 저점을 깨주지 않는 우상향 기조를 유지하고 있기 때문에 이 우상향 스탠스만 여전히 유지해준다라고 하면 이게 W자 모양의 형태로 다시 한 번 더 이 돌파가 나오는지를 좀 지켜봐야 될 것 같은데, 여전히 넘어야 될 매물대는 좀 상당히 많습니다. 여기 한 군데 있고요. 그 다음에 여기 다시 한 군데, 그리고 마지막 구간이 이렇게 존재합니다. 이 매물이 존재한다라는 건 뭡니까? 결국에는 저항을 받을 수 있는, 주가가 해당 구간에 오면 다시 하락을 하는 요소가 된다라는 거겠고, 이런 저항적인 요소 때문에 어제도 주가 상승을 하다가 또 밀렸다라고 보게 되는 거겠죠. 아직까지 최종 계약 3월, 내년 3월입니다. 아직까지 6개월 정도 가량이 남은 시점이기 때문에 여전히 재료는 살아있다라고 보게 되는 것이죠. 그럼 향후에 우리가 기대해 볼 수 있는 포인트는 첫 번째, 이 9월 달에 이 윤 정부가 체코에 좀 방문하는 일정이 있습니다. 이때 뭐 하러 가겠습니까? 뭐 놀러 가는 것은 아니고 아무래도 이번 또 원전과 관련된 얘기가 나오지 않을까 싶은데, 그래서 9월 달에 다시 한 번 더 이런 원전 얘기가 쏟아질 수 있으니 좀 체크하자라고 설명드리고 싶고, 이어서 이 프랑스와 미국의 이의 신청이 지금 진행되고 있는데 이거가 체코 정부가 어떻게 좀 결과를 가져올 거냐. 결국에는 최종 계약 전에 아무래도 결과를 낼 것이기 때문에 우리나라 편을 다시 한 번 더 손을 들어준다라고 하면 주가에는 분명히 호재로 작용할 것이고, 이게 만약에 미국과 뭐 프랑스 측의 손을 좀 일부분이라도 들어주는 부분이 있다라고 하면 아무래도 좀 악재로 반영이 될 가능성이 있겠죠. 그래서 이러한 부분도 우리가 체크를 해야 된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이제 체크를 해야 될 게, 이 지금 미국이 그리고 이 프랑스가 계속 딴지를 걸고 있는데 우리나라가 어떻게 대응을 할 것인가, 예전처럼 또 일부 수주를 넘겨주는 방안을 채택할 것인가, 이런 부분도 결국에는 또 체크를 해봐야 되는 부분일 것 같습니다. 자, 이러한 해당 내용들은 제가 추후 영상에서 계속해서 여러분들에게 전달해 드릴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자, 오늘 영상은 여기서 마무리해 보도록 하겠고요. 전 또 다음 시간에 뵙도록 하죠. 고맙습니다.